너희들 마음속에 선생님이 아까 전에 저번 시간에 저번 주 테스트 봤을 때 얘기했던 것처럼 자꾸 나는 안 돼, 나는 아래쪽에 있을 거야라는 생각이 지배적으로 가기 시작하면 안 돼요. 그거를 깨는 게 되게 중요한데 고등학교 전체 과정을 다 통틀어서 제일 애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그런 거야. 너네 나중에 회사에 들어가겠지. 그지? 대학교 나와서 아마 회사에 문과든 이과든 회사라는 곳에 들어가서 일이란 걸 하겠지.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그게 그러니까 애들한테 가끔 이제 문과 애들한테 물어보면 그런 대답 참 많이 하는데 넌 나중에 뭐 할 거야? 그러면 CEO가 되고 싶다는 얘기 참 많이 해. 그럼 내가 그 얘기를 꼭 물어보거든. 경영학과 가는 애들한테 너는 왜 CEO를 하고 싶어? 그러면 좋잖아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CEO 좋은 거 누가 모르나? 당연히 좋은 거 알지. 근데 어떻게 될 거라고 하면은 애들이 그걸 잘 모르더라고. 어떻게 할 건지 잘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자기가 대학교를 졸업하면 회사에서 자기를 CEO로 모셔갈 거라고 착각하고 있더라고. 그럴 리 없어 얘들아.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너네가 어느 회사 CEO가 되려면 최소한 너희 부하 직원들이 너희를 보면서 이 사람 정말 대단하다. 내가 어떻게 대체 불가능한 위치나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걸 느끼게 해야 되는데 대학교 이제 갓 나온 학생들이 그럴 만한 능력을 갖추기가 되게 쉽지가 않지. 뭐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야.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어. 뭐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에 뭐 하버드 대학교 경영학과를 조기 졸업하고 2년 만에 그러면서 나오면 사람들이 와, 이 새끼 머리가 뭐 이렇게 좋아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래서 한두 명을 제외하면 매년 한두 명의 수석을 제외하면은 나머지 사람들 그러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분명히 너희들도 어딘가 회사에 들어가서 월급을 받으면서 실질적인 생활을 시작할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걸 하다가 말이야. 그런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너네가 그 회사에 넌덜이 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을 거 아니니? 여기 너무 그지 같은데? 못 하겠는데? 왜 이렇게 하지 일을?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희들이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던가 아니면 너희들만의 사업을 시작해보려 한다던가 아니면 너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걸 완전히 포기하고 아예 다른 쪽에 한번 뛰어들어 볼까? 이게 요즘에 잘 되니까 이걸 한번 해볼까? 이게 되게 잘 될 것 같은데 이걸 한번 시작해볼까? 라는 생각이 드는 타이밍이 있겠지. 그때 너희는 그걸 시도해 볼 수 있겠냐? 이게 고등학교 생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인데 네가 어느 대학교를 가든 그거는 좀 더 다른 얘기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는 너를 믿을 자신이 있냐? 근데 그 자신이 어디서 나오냐고. 그 자신감이라는 게.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인정을 받아서 생기는 자신감은 별 의미가 없어 얘들아. 왜냐면 회사에서 학원에서 너희를 인정해줬고 너희가 자신감이 생기잖아. 물론 그것도 자신감이 생기는 첫 번째의 요인 중에 하나는 되겠지만 그럼 누군가한테 평가에 의해서 계속 자신감이 생기는 거라면 회사에 들어가서도 계속 평가받는 걸 만족하고 있을 거야. 단순히 그거야. 남들이 날 좋게 평가해주고 여기 있어야지. 근데 선생님이 너한테 말해주고 싶은 건 그거보다 좀 더 다른 자신감이야. 너희는 너희를 믿어야 한다라는 건데 그러려면 남들보다 게으르게 살고 있고 남들보다 편안하게 살고 있고 남들보다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고 남들보다 내가 못나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자신감이 생길 리 만무하거든. 그렇지 않겠어? 그럼 너희가 최소한 어떠한 감정을 느껴봐야 하냐면 남들보다 뛰어나다는 게 제일 좋긴 한데 만약 이걸 못 느꼈다 한다면 최소한 이 정도 느껴야 돼. 내 노력에 의하여 이 격차를 좁혀봤다 혹은 이 격차를 넘어가 봤다를 느껴봐야 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내가 어떻게 노력했더니 이 격차가 좁혀지더라. 이걸 내가 넘어가 볼 수 있더라. 그래서 불가능이라고 여겼었던 것에 내가 도전해보고 그걸 승리해봤다라는 감정을 느끼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이 고등학교 과정 속에서는 그런 것들을 겪게 하는 테스트가 강요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되게 많다 보니까 너희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무작정 막 시험을 할 때도 있고 시험을 볼 때도 있고 너희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갑자기 수능 보러 갈 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애들이 당황스러운가 봐. 근데 이거를 생각을 지금부터 살살 바꿔봐 얘들아. 너희한테 한 번 정도는 그 기회가 정말로 기회로 다가왔으면 좋겠어. 그냥 단순히 너희를 평가하고 무시하고 계속 너희들을 압박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한계점을 한 번 정도 넘어볼 수 있는 기회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좀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가지시면서 또 한번 시작해 봅시다. 그리고 오늘 드릴 말씀은 너희가 고등학교 과정 속에서 배울 내용 중에서 가장 어려워. 거의 탑3에 들어가는 내용이니까 정말 긴장 많이 하시고 천천히 잘 따라오시기 바래요. 가봅시다. 사인 법칙 갑니다. 자, 사인 법칙이라는 것을 시작할 텐데 이 사인 법칙이라는 것을 선생님이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리자.
여기 앉아 계신 친구들은 문과든 이과든 할 거 없이 선생님이 겨울방학 동안에 정확하게 수학의 정의에 입각하여 모든 내용을 증명하면서 전개해 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등장하는 거야. 첫 번째는 아니지. 사실 그 전에 정의는 있었으니까. 다만 이 부분이 내가 선생님이 첫 번째로 말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들이 나중에 대학교에 논술을 보러 간다던가 혹은 뭐 면접을 보러 간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수시 체제에서 뭐 계속 수시가 나쁘다 하면서 공부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수시 체제가 어떤 체제라는 걸 좀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 너희 나중에 면접 보러 갔을 때 뭐 물어볼 것 같아 교수님이? 뭐 집에 땅은 몇 평인가, 뭐 통장 비밀번호 몇 번인가, 뭐 이런 거 물어보시겠냐 설마?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대학교 교수님들이 구술 면접이라고 하면서 너희들한테 수학적으로 어떤 것들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를 순간순간 확인하고 싶을 건데 그런 것들에서 너희들한테 묻는 첫 번째 내용 중에 하나야.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좀 당부하고 싶은 게 특히 이과인들한테 정말 많이 당부하고 싶은 게 그렇다고 문과애들 모르라는 얘기는 아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나중에 그런 것들을 염두한다면 공부를 하실 때 결과를 자꾸 암기하거나 그냥 문제를 많이 풀면서 접근하려 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말씀드린 전체적인 과정을 반드시 너희 걸로 만드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너희 걸로 만들려면 내가 한 번 수업해서 너희들한테 전달했다고 해서 그걸 들었다고 해서 너희 게 된 게 아니니까 착각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최소한 2번 이상은 따라서 써보시고 최소한 5번 이상은 누군가한테 설명을 해봐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 즉 누군가한테 내가 이걸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을 때까지 이거를 반복하지 않으면 너희는 아는 게 아니야.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던 친구들이 나중에 수리 논술 학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무슨 면접 대비 학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다니면서 급하게 급조하는 것들은 별로 너한테 실력적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지금 이런 거 열심히 해놓고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상기하는 거야 선생님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전혀 그런 과정 없이 그냥 단순히 결과만 줄줄줄 외우고 있던 친구들이 나중에 거기에 가서 무엇을 배운다 하더라도 전혀 너희 실력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나중에 너희가 대학을 들어간 데까지 염두를 하시면서 똑바로 공부해 두시기 바래. 아시겠지? 자, 그러면 처음 시작을 이렇게 한번 가볼게. 자, 사인 법칙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뭘 하고 싶은 겁니까? 부터 갑시다. 자, 여기에 삼각형 하나가 있습니다. 자, 삼각형 A, B, C가 있다라고 하고 우리 하나 약속할 건데 도형을 나타낼 때 특히 삼각형을 나타낼 때는 어떠한 약속이 미리 선제되어 있냐면 각 A, B, C의 맞 대응변의 이름이 이미 정해져 있어. 그래서 각 A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였을 때 그 맞은편에 있는 대응변의 이름이 스몰 a다라는 것이 약속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여기가 각 B니까 대응변인 이곳이 스몰 b가 될 것이고 자 마찬가지 이유로 여기가 스몰 c가 되는 상황인 거야. 자 그러한 상태에서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하나 해볼 거냐면 항상 삼각형 하나가 결정되었다라는 것은 그 삼각형에 외접하는 원이 유일하게 하나가 존재해. 따라서 이 삼각형에 외접하고 있는 원이 하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 여기까지 됐니? 당연히 그 원의 외접원의 중심도 존재하겠지. 자,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 세 변의 길이와 세 각의 크기 사이의 관계를 좀 확인하기 위하여 얘를 조금 변형할 것인데 어떤 식의 변형을 할 것이냐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도형의 성질 중에 원 입장에서 중심각과 원주각은 정확하게 2배가 차이 난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시지. 따라서 그러한 사실을 이용해 먹으려고 우리가 이 삼각형의 A라고 하는 지점의 값을 옮겨볼 생각이야. 오케이. 다만 현재 호 BC에 해당하고 있는 원주각이 각 A일 테니까 얘는 이 원을 따라서 움직인다 하더라도 각 A의 크기는 달라지지 않겠다 이해하시겠어?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직각삼각형이 존재하고 있어야 삼각 B를 찾기가 수월해지기 때문에 현재 얘를 직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A의 위치를 어디까지 옮길 것이냐면 지름을 지나는 선까지 이렇게 옮겨볼 생각이야. 그러면 여기가 A'이 될 것이고 각 A의 크기와 A'의 크기는 동일한 호에서 탄생한 원주각이기 때문에 각의 크기가 같겠지.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서 동시에 얘가 지름을 지나게끔 변경했기 때문에 현재 BA'의 중심각은 180도고 걔의 원주각은 직각이 된다까지 아시겠어? 여기까지 됐니?
자, 선생님이 도형 천천히 그릴 테니까 천천히 그리면서 너희가 천천히 확인할 걸 확인해 보시면서 따라오셔야 돼. 자, 다시 여기까지 정리 좀 하자. 내가 임의의 삼각형 ABC가 있었었는데 그 ABC의 1대1 대응하는 외접원이 있다고 그랬었지. 그 외접원 상태에서 각 A의 크기는 유지한 상태로 이 삼각형의 모습을 변형시킬 것인데 뭘로 변형시킬 것이다? 직각삼각형. 그래서 지름을 지나게끔 선을 그어서 각은 유지시키면서 직각삼각형 하나를 만들어냈다 이 아시겠니? 그러면 애초에 처음에 있었던 삼각형과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라고 생각해 보시면 변 C의 길이는 달라졌을 것이고, 오케이? 변 B의 길이도 달라졌을 거야. 오케이? 그러나 안 달라진 게 뭡니까? 라고 하시면 변 A의 길이는 안 달라졌을 것이고 각 A의 크기도 안 달라졌다 이해하시겠냐? 여기까지 하셨어. 자, 그 상태에서 이 삼각형만 잠깐 좀 끄집어내 볼게. 직각삼각형만. 자, 그러면 현재 여기가 이렇게 생겨 있는 직각삼각형이야. 그리고 이 각도가 현재 A에 해당하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요 변의 길이가 스몰 a로 그대로지.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빗변의 길이가 뭐가 됩니까? 라고 하시면 외접원의 지름이잖아. 따라서 우리가 외접원의 지름이다 라는 뜻으로 이 라지알이라고 써도 괜찮다 이해하시겠니? 이건 하나의 약속인데 내접원 같은 경우는 안쪽에 접하는 원 같은 경우는 스몰 r로 보통 많이 표기를 하고 외접원 같은 경우는 라지알로 보통 많이 표기를 한단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주어져 있는 각과 주어져 있는 두 변에 의하여 삼각비 하나를 읽어낼 수 있게 되는데 sin A는 2R분의 스몰 a가 된다라는 사실을 잡아낼 수 있지. 여기까지 되셨어. 오케이. 자, 처음이니까 선생님이 천천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 자, 다시 한번 가봅시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긴 하는데 아까 전하고 조금 다른 걸 움직일 거야. 자, 아까 전처럼 다시 삼각형 하나 있고 외접원 하나 그려놨어. 선생님이 아까 전에는 각 A를 움직였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어떻게 움직였었냐면 움직임 방법은 크기는 바뀌지 않으면서라고 했었지. 오케이?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목적을 이렇게만 가져보자. 각 B의 크기는 바뀌지 않으면서 그러려면 호 AC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여야 한다 이해하시겠어? 됐니? 그리고 내가 지금 각 B를 움직일 건데 각 크기는 유지하면서 움직일 건데 어떠한 삼각형이 만들어지길 바라면서 움직이는 거냐면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길 바라면서 움직일 거야. 그러면 또다시 이 원의 중심이 필요하겠지. 자, 그래서 걔가 점점점 움직여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왔다고 쳐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연결시켜갖고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니? 그때 이 각도는 얘와 똑같은 각이 유지가 되어 있겠지. 이유가 뭐라고 하시면 AC라고 하는 호의 길이는 유지했으니까. 됐습니까? 그럼 여기가 B가 될 것이고, 자, 여기가 중심각이 180도니까 원주각은 90도가 되면서 직각인 삼각형이 나오겠지. 그러면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뭐가 달라졌고 뭐가 안 달라졌는지 확인해 보시면, 자, AC라고 하는 선분의 길이는 그대로잖아. AC의 선분의 길이는 뭐에 해당했었냐면 각 B의 대응변이었으니까 스몰 b가 된다 이해하셨어? 오케이. 자, 그러면 주어져 있는 각, 주어져 있는 변,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원주각의 이 외접원의 지름이 될 테니까 ER에 해당하겠지. 그럼 마찬가지로 주어져 있는 각에 대해서 두 변의 길이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라고 생각해 보시면 사인 관계에 있다 이해하시겠니? 현재 이 상태에서 무엇을 읽어낼 수 있게 되냐면 sin B가 2R분의 스몰 b가 됩니다 라는 사실을 잡아낼 수 있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럼 아까들아 너희가 이런 것도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냐? 내가 이러한 과정을 꼭 각 A와 각 B한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 C한테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각 C에 의해서 정리된 결과가 무엇인지를 예상해 보시면 여기가 각이고 여기가 대응변이니까 sin C는 자, 2R분의 스몰 c가 되겠다라는 것도 쉽게 예상이 된다 이해하시겠니?
자, 그럼으로써 우리는 첫 번째 결론을 하나 얻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시면 이 세 가지 결과를 하나의 식으로 통일시켜서 표현해 보려 해. 근데 세 개의 식 다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게 뭡니까? 라고 봤더니 2R이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 그래서 2R을 양변에 곱하시고 양변에 sin A를 나누신다, sin B를 나누신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오케이? 자, 첫 번째 식은 sin A분의 small a가 sin A분의 small a가 얼마가 되었다? large 2R이 되었다라는 식이지. 두 번째 식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정리해 보시면 sin B분의 small b가 large 2R이 되었다라는 식이지. 세 번째 식도 역시 정리해 보시면 sin C분의 small c가 2R이 되셨다라는 식이 된단다. 여기까지 되니? 자, 우리는 현재 주황색 박스 처리되어 있는 요 식을 사인 법칙이라고 부를 거면서 사인 법칙을 유도하는 과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렸는데 유도하는 과정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게 선생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수리 논술이나 구술 면접에서도 정말 자주 활용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너희들이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과정을 알고 계셔야 이를 이용한 문제를 풀어갈 때 아이디어로 떠올릴 수가 있어. 즉 너희들한테 이런 문제 풀어보겠어, 뭐 설마 나한테 출제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출제돼, 아시겠니? 그러니까 과정 자체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시고 그리고 그 결과를 이제부터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이 결과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겁니까? 라는 걸 할 것인데 다시 한번 좀 친숙해지기 위해서 써보자. 자, 사인 법칙이 뭐였습니까? 그러시면 sin A분의 small a는 sin B분의 small b가 됩니다. 그리고 sin C분의 C가 됩니다. 그리고 2R이 됩니다. 라는 식이었어. 여기까지 됐어. 자, 이 식은 정확하게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이 두 가지 관계에서 읽어내 보려 해. 자, 선생님이 빨간색 테두리 친 네모 박스만 따로 독립적으로 해석해 보시면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자, sin A 분의 small a는 sin B 분의 small b예요 라고 해석할 수가 있지. 자, 그리고 의미부터 보자. 잘 봐. A와 B가 뭐예요? 라고 물으시면 A와 B는 변의 길이지. 라지 A와 라지 B가 뭡니까? 라고 하시면 라지 A와 라지 B는 각이지. 오케이? 자, 그럼 아가들 여기 집중. 이거 선생님이 이제부터 쓸 시간 줄 테니까 잠깐 듣고 나서 정리해. 삼각형 내각의 합은 몇 도야? 180도지. 그 얘기를 꺾고 조금 더 발전시켜서 하려면 삼각형에서 반드시 세 각이 얼마인지 다 말해줄 필요가 없다야. 무슨 말이냐면 삼각형 중에서 각 하나가 30도고 나머지 하나가 60도야. 그럼 나머지 하나는 무조건 몇 도야? 그렇지, 90도 될 수밖에 없다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내가 각 A와 각 B의 값을 말해주게 되면 각 C는 자연스럽게 예상이 된다는 것도 내포되어 있어. 오케이. 자, 그 와중에 자, 이 식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시면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small a와 large a는 대변 대각의 관계가 있어. 오케이. 마찬가지로 small b와 large b 역시 대변 대각의 관계가 있어. 그러면 아가들 여기 있는 것들을 하나의 다 빈칸이라고 잠깐 생각해봐. 여기도 빈칸, 여기도 빈칸, 여기도 빈칸, 여기도 빈칸이면 이 네 개의 빈칸이 이러한 관계에 있다고 했으니까 이 네 개의 빈칸 중에서 내가 세 개의 값을 말해주게 되면 얘가 얼마야? 라고 말해주게 되면 여기 있는 건 얼마인지 예상할 수 있겠다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마찬가지로 얘를 말해줘도 역시 마찬가지로 얘가 얼마인지 예상할 수 있겠다 이해하시겠니? 따라서 현재 첫 번째 얘의 의미는 뭐가 되냐면 내가 만약 삼각형의
두 변을 말해주고, 오케이? 두 변의 길이를 알려주고 두 개의 각의 크기를 말해주게 되면, 오케이? 자, 그럼 옆에 잠깐 상황 좀 봐봐.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자,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변의 길이를 A라고 그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변의 길이를 B라고 그랬어. 오케이?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있는 이 각의 크기를 얼마, 여기 있는 이 각의 크기를 몇 도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오케이? 자, 현재 사인 법칙에서 첫 번째 식의 의미는 제일 첫 번째 이렇게 시작한다. 내가 지금 현재 두 개의 변과 두 개의 각의 관계를 알고 있으니까 난 얘네들을 이용해서 다른 값들을 유추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나한테 결론이 뭐냐라고 하시면 대변과 대각 사이 관계에서 내가 현재 지금 이 변의 길이를 알고 있고 이 변의 길이를 알고 있잖아. 오케이? 현재 이 상태에서 나는 무엇을 더 궁금해하는 거냐면 당연히 이 각이 궁금할 수도 있고 이 변의 길이가 궁금할 수도 있는데 이 각의 크기는 굳이 우리가 궁금해하지 않아도 알 것 같지 않냐? 그치? 그러면 얘가 얼마야? 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얘가 얼마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인 법칙에 의하여 대변, 대각의 관계에 의해서 내가 여기 있는 이 변의 길이와 여기 있는 이 각의 크기의 비는 여기 있는 이 각의 크기와 이 변에 있는 길이의 비와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두 개의 변과 두 개의 각이 주어지게 되면 나는 어떤 거든 다 구할 수 있지. 나머지 하나의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가장 큰 뜻이야. 이 말 이해하시겠어? 두 변과 두 개의 각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 한 변도 그냥 구해낼 수 있다. 됐니? 근데 조건을 조금 더 줄여볼게. 조건을 조금 더 줄여보면, 자, 내가 삼각형에 두 개의 변을 알고 있고, 오케이? 한 개의 각을 알고 있어. 그럼 아까 전보다 내가 알고 있는 조건이 좀 더 줄어들었지. 그럼 다시 가볼까? 자, 이번에 삼각형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리고 변이 두 개를 알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서부터까지가 A,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까지가 B라고 주어졌다라고 할게. 오케이? 자,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현재 여기 있는 이 각의 크기를 알려줬어. 너희가 주어진 변, 주어진 각의 위치를 확인해 보시는데 어머, 이건 내가 알고 있는 값이고 여기는 내가 알고 있는 변이니까 주어진 변, 주어진 각, 즉 대변, 대각 사이의 관계를 알고 있다 아시겠어? 근데 추가적으로 내가 뭘 알고 있냐면 여기 있는 변의 길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인 법칙에 의하여 어디를 추가적으로 알 수 있겠어? 라고 물어보시면 마주보고 있는 대각의 크기를 알 수 있게 된다 이해하시겠냐? 오케이? 게다가 잘 들어라. 게다가 여기를 알게 되면 이 각과 이 각의 크기를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머지 한 각도 알게 된다. 이해하셨니? 그러면 당연히 사인 법칙 여기서 딱 얘네 둘만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세 개가 원래 다 연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마지막에 있는 이 변의 길이도 유추할 수 있게 돼. 이해하셨어? 따라서 이런 상태에서 난 뭘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시면 제일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건 나머지 각 하나를 알 수 있다. 됐어? 그리고 그 각을 이용해서 당연히 다른 변도 하나 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도 알 수 있어. 이해되셨냐? 오케이?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면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예제 하나를 좀 잠깐 풀어볼 것인데, 자, A가 그려주자. 삼각형이 하나 있어. 자, 여기 있는 이 각도가 120도다라고 주어져 있고 그 상태에서 요 변의 길이가 2루트 3이래.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변의 길이가 2란다. 자, 아까도 잘 봐. 물론 너희들이 앞으로 풀게 될 문제는 분명히 이렇게 물어볼 거야. 어떻게 물어볼 거냐면 이때 각 B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야. 오케이. 근데 너희는 단순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만 찾아내려 하지 마시고, 오케이, 생각을 해볼 줄 알아야 되는데 무슨 생각이냐면 사인 법칙을 지당히 써야 될 타이밍을 잡아야 돼. 사인 법칙을 언제 써야 합니까? 라고 하시면 내가 주어져 있는 조건들을 통해서 새롭게 구해낼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여태까지 이거를 했었던 건 딱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게 뭐였었냐면 직각삼각형에서 삼각 비적용시키는 거 하나밖에 없었어.
근데 사인 법칙이 그보다 훨씬 더 유두리 있게 좀 더 넓은 범위에 확대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직각삼각형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삼각형도 상관없다라는 거다. 여기까지 됐냐? 자, 그럼 현재 이 상태에서 난 뭘 구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120도라고 하는 각도와 2루트 3이라고 하는 변이 서로 대변 대각 관계에 있다. 됐냐? 내가 얘네들 관계를 알고 있다는 얘기인 뜻은 결국에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냐면 내가 변의 길이가 하나 줬을 때 마주 있는 대각의 크기를 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돼. 이게 1차적으로 보이는 거야. 여기까지 아시겠어? 자, 그럼 여기까지 먼저 가볼게. 현재 sin A분의, 그러면 sin A는 120도니까 sin 120분의 대변의 길이가 2루트 3이니까 2루트 3은 같다. 누구랑? sin B분의, 여기서 B가 말한 건 이 각이지. 대변의 길이니까 2가 같겠다. 사인 120도는 원 그려보시고 120도 가리키고 있는 점의 y좌표 읽어보시면 60도가 가리키고 있는 y좌표와 똑같을 것이다. 따라서 사인 60도는 얼마였었지? 2분의 루트 3이었었잖아. 따라서 현재 여기 있는 이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2분의 루트 3이 나온다까지 아시겠어? 결국에 루트 3 약분 되시고 남아있는 값이 얼마입니까? 그러시면은 1분의 뭐야? 4지. 깜짝이야. 4지. 나 순간에 계산 잘못한 줄 알았어. 4지. 오케이. 따라서 우리가 뭘 찾을 수 있게 되냐면 사인 B는 자, 올라가고 내려오니까 2분의 1이 된다까지 이해하셨냐? 여기까지 됐니? 자, 아가들 그리고 여기 다시 집중. 야, 선생님이 예전부터 너한테 이런 거 좀 주의하셔라라고 얘기했었는데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삼각함수, 삼각비의 결과가 특수비인 것들은 눈에 익혀두셔야 한다고 얘기했었어. 그래서 2분의 1, 2분의 루트 3, 루트 3분의 1, 루트 3, 1 이따위 숫자들은 나오면 그냥 뭐야 이러지 마시고 각도까지 유추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었는데 사인의 결과가 2분의 1이 된 순간이 언제였었지? 그렇지, 30도였었지. 따라서 각 B가 뭐가 된다? 30도가 된다라는 사실을 잡을 수 있다. 이해하셨냐? 됐니? 자, 그리고 아가들아 여기 다시 볼래? 얘는 여기가 30도가 된다는 뜻은 삼각형의 내각압은 항상 180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기도 몇 도가 된다는 걸 의미해? 그렇지, 여기도 30도라는 걸 의미해. 여기까지 아시겠어? 당연하게도 이 각도를 알고 있으니까 얘와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도 유추하는 것이 가능하단다. 물론 여기가 30도, 여기가 30도면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 되기 때문에 너희가 뭐 굳이 따로 계산하지 않아도 여기가 2가 된다는 사실은 되게 쉽게 잡아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사인에 의해서 각을 두 개 알아내게 되면 나머지 각 하나가 마주 유추가 가능하고 그에 따라서 대변의 길이도 끝까지 유추할 수 있다.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여기까지 되셨니? 자, 여기까지 정리됐니? 자, 그럼 두 번째 의미 해석하러 갑시다. 자, 사인 법칙이 갖고 있는 두 번째 의미는 주황색 네모 박스에서 유추할 수가 있게 되는데 주황색 네모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정보들이 무엇인가라고 보시면 자, 첫 번째로 변의 길이가 하나 보일 것이고 두 번째로 각의 크기가 하나 보일 것이고 세 번째로 라지 ER이라는 게 보이는데 얘가 뭐였었냐면 외접원의 반지름이었어. 오케이? 자, 그럼 아가들아 세 가지 정보 중에서 세 개 다 알면 뭐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는 거고 오케이? 세 가지 정보 중에서 두 가지 정보를 알고 있으면 나머지 하나의 정보를 유추할 수 있겠다.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그러면 현재 이 상황은 나한테 주어진 게 자, 이렇게 한번 봐보자고. 변의 길이를 하나 줬어. 오케이? 그리고 각의 대각의 크기를 하나 줬어. 그 변의 대각의 크기를 하나 줬어. 그러면 내가 첫 번째로 1차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것, 구할 수 있는 것은 처음에 뭐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외접원의 반지름이잖아. 이거 뭐 당연한 거지. 여기까지 됐니? 근데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무서운 조건이 뭐냐면 얘네들 위치를 바꿔버리면 훨씬 더 재밌어져. 자, 만약에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나한테 뜬금없이 삼각형 한 변의 길이를 주고
뜬금없이 왜 저번에 반지름을 줬어? 이게 되게 뜬금없어.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도형을 막 보고 있는데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도형 중에 뭐가 얼마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냐면 왜 저번에 반지름이 얼마일 때 이런 조건이 갑자기 보이는 거야. 너희들 입장에서 굉장히 생소한 조건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왜 저번에 반지름을 문제에서 주어졌다라는 것은 반드시 사인 법칙에 의하여 너한테 변을 줬으면 뭘 구하라는 얘기야? 각을 구하라는 얘기고 각을 줬으면 뭘 구하라는 얘기야? 변을 구하라는 얘기가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따라서 이 상황에서 내가 구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이 변의 대응각이겠지.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 변의 위치와 대응각의 입장은 바뀔 수 있어. 만약에 내가 각의 크기를 하나 주고 난 다음에 왜 저번에 반지름을 주게 되면 뭘 구할 수 있다? 대응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뜻이야. 여기까지 아시겠어? 자, 그러면 우리 이거에 대한 문제도 잠깐 풀고 갑시다. 너희들 교재에 있는 1번 문제하고 3번 문제를 지금부터 풀어볼 건데, 자, 1번 문제부터 가볼게. 삼각형 ABC에 대하여 라고 하면서, 자, 1번 조건은 A라고 하는 선분이 6이고 그 다음에 각 A의 크기는 120도고 그리고 각 C는 30도일 때라고 했어. 당연히 물어본 것은 변 C의 길이를 물어봤는데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처음이니까 그래. 처음이니까 간단한 구조를 묻고 있는 것이지 여기서 너희들이 응용할 수 있는 범주를 제한시키는 건 옳지 않다. 아시겠니? 즉 각도 두 개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는 나머지 각 하나도 충분히 구하는 게 가능하고 즉 각 A와 각 C를 알고 있다는 얘기는 각 B를 구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고 이 문제에서 물어본 건 변 C를 물어봤는데 상황에 따라서 난 변 B를 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 말 아시겠어? 즉 너희들이 이걸 너무 대응변 대응각의 입장에서만 꽉 막히게 암기하고 있으면 공식이 별로 도움이 안 돼. 아시겠니? 자, 그리고 항상 선생님이 당부하는 건데 그림을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림을 그리면서 인지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해. 아시겠어? 그러면 얘 한번 그려볼게. 자, 각 A가 120도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120도라고 하면서 여기가 낮이 A라고 할게. 스몰 a는 당연히 대응변이니까 여기가 6이다라고 주어진 거야. 자, 그러면 문제에서 또 주어진 조건이 변 각 C가 여기가 B라고 하면 여기가 C자. 자, 여기는 이 크기가 30도라고 주어진 상태고 그때 나한테 구하라는 변이 어디냐면 여기서부터까지 이 길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지. 자,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 공식을 가지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겠지만 처음에 너희가 받아들일 때 공식만 닥달하면서 계속 적용시켜봐야 별로 안 된다. 뭐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증명 반드시 하시고 그 증명을 통해서 도형이나 상태야 도형과 같이 이해하면서 적용시킬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오래가. 아시겠어? 그리고 이 정도 단원에 왔을 때부터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수학이 재미없어지기 시작해. 뭐 말인지 알겠니? 도형 갖고 얘기하는 거 항상 재미가 없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똑바로 잘 받아들여. 자, 그러면 내가 현재 이 상태에서 어떻게 판단하기 시작한 게 첫 번째냐면 어머, 각 두 개를 줬네? 그리고 변 하나를 줬네? 라는 생각과 함께 뭘 해야 돼? 사인 법칙을 적용시켜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딱 그만큼 딱 기초적인 거 물어봤어. 그래서 현재 이 상태에서 내가 쓸 수 있는 첫 번째 식은 사인 120도 분의 대응변이니까 6은 같을 거야. 뭐랑? 사인 30분의 대응변인 변 C랑 이라고 하는 식을 찾을 수 있지. 이해되셨어? 자, 사인 120이 의미하는 것은 몇 도입니까? 라고 하시면 2분의 루트 3이라고 아까 우리가 구해냈잖아. 사인 30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시면 2분의 1이라는 거 쉽게 계산 가능하시죠? 자, 따라서 양변에 2 없애고 나면 C는 얼마가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루트 3분의 6일 것이고 정리를 조금 하셨더니 얼마 됩니까? 루트 3을 적분하시니까 2 루트 3 이렇게 된다라는 것까지 아시겠어? 여기까지 아시겠니? 그래서 변 C의 길이는 2 루트 3입니다 라는 걸 찾을 수 있지. 근데 조금 더 생각해보면 아까들 여기 있는 이 각도 몇이겠어?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 문제는 변 B를 물어봤어도 별 차이가 없는 문제라고. 아시겠니? 거기서 어떡하지? 이러고 있지 마시라고. 아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 3번 문제도 한번 봐보자. 자,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의 왜 저번에 반지름의 길이가 6이고 라고 하면서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림을 줬어.
이 그림 보자마자 너희가 강하게 느껴야 될 정말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야. 외접원의 반지름. 오케이? 지금까지 외접원의 반지름 어떻게 썼는지 뭐 자주 등장하진 않았지만 등장한다 하더라도 사인 법칙에 대한 건 없었어. 근데 앞으로 너희가 외접원의 반지름이 주어져 있는 문제를 보게 되면 필수적으로 사인 법칙 떠올리셔야 돼. 아시겠니? 사인 법칙에 의하여 얘는 이거를 알고 있으면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고 있으면 각과 변의 길이를 대응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야. 이해하시겠어? 자, 이런 상태에서 스몰 a의 값을 구해달라는 뭐 간단한 문제니까 우리 사인 법칙 적용시켜 보시면 자, 사인 60분의 대응변은 스몰 a고 걔가 누구와 같습니까가 사인 법칙이었어? 외접원의 반지름의 2배 즉 2r 됐습니까? 따라서 스몰 a는 얼마가 됩니까? 라고 보시면 2 곱하기 6이니까 12일 것이고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일 테니까 2분의 루트 3 하나 곱해주시면 되겠네. 따라서 이 길이 얼마입니까? 6 루트 3입니다 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하시겠어? 대16 사인 법칙의 변형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인 법칙의 변형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 우리가 아까 전에 봤었던 오늘 가능하면 선생님이 공식 좀 익숙해지라는 의미에서 자주 써드릴 거야. 너희도 자주 써봐. 아시겠지? 자, 사인 법칙 다시 한번 써보시면 사인 뭐니? 아, 이거 2예요. 미안해요. 예, 죄송합니다. 정말 소름 돋겠지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인지하고 있었어요. 2라고 쓰고 싶었다라고. 그러니까 나도 2라 쓴지 몰랐어. 3이라 쓴지 몰랐어. 자, 사인 a분의 스몰 a는 같아요. 뭐랑? 사인 b분의 스몰 b랑요. 같아요. 뭐랑? 사인 c분의 스몰 c랑요. 같아요. 뭐랑? 라지 er이랑요. 선생님이 사인 법칙의 첫 번째 해석해드렸던 건 이런 거였었어. 얘네 둘 사이 관계라고 해서 두변 두각. 오케이. 그다음에 얘네 둘 관계라고 해서 대변 대각과 외접원의 반지름 사이 관계를 읽어드렸는데, 자, 우리가 이 식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냐? 얘는 얘랑 같고, 얘도 얘랑 같고, 얘도 얘랑 같다고 볼 수 있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식들이 나온다. 잘 볼래? 사인 a분의 a는 2r이야. 오케이? 그리고 양변에 사인 a를 곱해버리면 스몰 a는 뭐와 같아요? 라고 했을 때 2r 곱하기 사인 a랑 같아. 됐음?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민서야, 이해됐어? 왜 그래? 왜 그래? 졸려? 뒤에 가서 쓰면 된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쉴 거야. 정신 똑바로 차려. 두 번째, 이 식이 얘랑 같아요 라는 것도 역시 생각해 보시면 b는 사인 b 곱해버리면 2r 곱하기 사인 b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b는 2r 곱하기 사인 b라고 쓰는 것이 가능해. 마찬가지 마지막 식도 c가 뭡니까? 라고 하시면 c는 2r 곱하기 사인 c가 됩니다 라는 것도 가능하지. 이 상황에서 우리가 요런 비례식을 하나 찾을 수 있게 되는데 스몰 a 대 스몰 b 대 스몰 c는 스몰 a는 2r 곱하기 사인 a라고 했고 스몰 b는 2r 곱하기 사인 b라고 했고 스몰 c는 2r 곱하기 사인 c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된 비례식을 찾겠지. 비례식은 다들 아시다시피 일정한 수를 곱하거나 나눠도 상관없으니까 모든 항에서 2r을 지워도 상관없지. 결론 A 대 B 대 C는 삼각형 세 변의 길이의 B는 오케이? 뭐와 같습니까? 라고 하시면 sin A 대 sin B 대 sin C와 같아.
이해하시겠어? 그리고 항상 잊지 마. A와 B와 C의 합은 always 파이야. 삼각형 내각이니까. 이해하셨니? 자, 그럼 얘가 말하고 싶은 건 뭡니까? 라고 하시면 내가 삼각형 세 변의 길이의 비를 알고 있게 되면 각도 값의 비를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기야. 반대로 각도 값의 비를 알고 있게 되면 변의 길이의 비를 알게 된다는 얘기가 돼.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서 비례식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라는 기준식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좋은 예가 교재 5번 문제 보세요. 요거 조금 오해할 수 있을까 봐 선생님이 여기다 잠깐 쓰진 않고 덧붙여서 설명해 드릴게. 선생님이 여기서 각의 비가 변의 비가 되고 변의 비가 각의 비가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거를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 변과 각이 1대1로 대응비가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 무슨 말이냐면 얘는 정확하게 사인의 결과값들이야. 사인의 결과값들. 예를 들어서 30도, 60도, 90도라고 했을 때 각의 크기는 1대 2대 3이지. 그때 변의 길이는 1대 2대 3은 아니야.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1대 2대 3이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져 얘들아. 이 말 이해하시겠어? 정확하게 얘기하면 각의 사인 값의 비야. 아시겠어? 그러면 사인 30과 사인 60과 사인 90은 1대 2대 3의 비를 갖고 있지는 않아. 아시겠니? 오케이. 그래서 정확하게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각의 비가 변의 비가 되고 변의 비가 각의 비가 된다는 얘기는 편의에서 그렇게 불렀던 거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사인 값의 비가 변의 비가 된다는 거야. 사인 값의 비가 변의 비가 되고 변의 비가 사인 값의 비가 된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 아시겠죠? 자, 5번 문제 보시면 자, 일단 조건이 하나 주어져 있어. 첫 번째 뭔 조건이냐면 7분의 a 플러스 b는 같아요. 8분의 b 플러스 c는 같아요. 9분의 c 플러스 a랑요. 이런 조건을 하나 주고 난 다음에 물어본 게 굉장히 의도가 불순해. 뭐 구해달라고 했냐면 sin a 대 sin b 대 sin c의 값의 b를 구해달라 이 문제야. 그러니까 얘는 의도가 굉장히 너희들한테 친절한 게 이 식 자체가 이미 특징이 있잖아. sin a 대 sin b 대 sin c를 구해달라. 그거 나 어디서 봤어. 뭐와 같다? 변의 길이의 비와 같다고. 결국에 내가 지금 현재 이 값을 알기 위해서 뭐만 알면 그만이냐면 A와 B와 C라고 하는 변의 길이의 B만 알면 그만이라고. 이해하시겠니? 그리고 아가들아 너희가 가비에리를 안 배운 세대잖아. 그래서 가비에리는 선생님이 뭐 굳이 알려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이 아이디어는 되게 중요해. 가비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비에리를 증명해가는 그 중간 아이디어는 되게 중요한 거야. 문제에서 너희들한테 등호를 갖고 있는 식이 분수식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항상 첫 번째 시작이 얘를 뭘로 놓고 시작한다? 그렇지. 하나의 문자로 놓고 시작한다. 그럼 여러 가지 재밌는 것들이 밝혀지거든? 첫 번째 식이 얘랑 같고 두 번째 식이 얘랑 같고 세 번째 식이 얘랑 같게 돼. 그죠? 짧게 봐봐. 첫 번째 식은 a 플러스 b가 뭐요? 7k 됐니? 두 번째 식은 b 플러스 c가 뭐가 돼요? 8k 됐습니까? 세 번째 식은 c 플러스 a가 뭐가 돼요? 9k 이렇게 되시지 않겠습니까? 이래놓고 변끼리 더해버리시게 되면 A가 2개, B가 2개, C가 2개니까 2배의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오른쪽 우변은 7K, 8K, 9K 합이니까는 24K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양변을 24로 나누게 되면 K는 24분의 2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는데 자, 잘 보세요. K가 뭐예요? 라고 하시면 K가 얘였잖아. 그래서 그 K 자리에 얘를 갖다 쓰게 되면 분모가 얼마고? 24가 되고 분자는 뭐가 되고? 2배의 A 플러스 B 플러스 C 된다까지 이해하시겠음? 얘가 현재 어떤 상태냐면 얘랑 더한 개 분자. 오케이? 얘랑 더한 게 분모야. 갖고 더할 가짜에 비할 비자 써서 가비엘이 이렇게 불렀었어 예전 교과 과정에서.
오케이? 근데 사실 분자끼리 다 더하고 분모끼리 다 더해도 b는 유지된다. 이거를 굳이 몰라도 너희가 얘를 하나의 문자 k라고 놓겠다는 아이디어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충분히 유추 가능한 거고. 오케이? 만약에 조금 더 난 그 과정을 스킵하고 싶다. 난 좀 빠르게 결과를 도착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분자끼리 다 더하고 분모끼리 다 더해도 된다라는 생각 기억하시면서 이거 하나 더하면 되게 더 편해져. 여기다가 내가 일정한 숫자를 더해줘도 상관없지 않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 3을 곱했어. 그럼 밑에다 3 곱하면 그만이지. 여기다 4 곱했어. 그럼 여기다 4 곱하면 그만이지. 여기다 5 곱했어. 그럼 여기다 5 곱해도 그만이지. 그러면 이것끼리 다 더한 값은 이것끼리 다 더한 값과 같다 라고 써도 괜찮지. 그게 가비엘이야. 아시겠어? 오케이. 아무튼 내 목적은 지금 이거 찾는 거야. 이거 찾아서 뭐 하게요? 라고 하시면 이거 찾아서 이렇게 하게.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얼마야? 양변 2로 나누니까 12K잖아. 그러면 아가들 다 주웠어. A 플러스 B가 7K니까 C는 얼마야? 5K. 오케이? B 플러스 C가 8K니까 A는 얼마야? 4K. C 플러스 A가 9K니까 BK는 얼마야? 3K였던 거야. 즉 A 대 B 대 C는 4K 대 3K 대 5K이고 따라서 A 대 B 대 C의 B는 4 대 3 대 5의 B를 갖게 된다라는 것이 증명이 돼. 됐니? 그 값이 사인 값의 결과의 B와 똑같다. 이게 사인 법칙의 변형입니다. 됐습니까? 이해하셨습니까? 자, 6-1번도 하나 더 풀어봅시다. 삼각형 ABC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해달라고 했는데 스몰 AB 대 스몰 BC 대 스몰 CA에 대한 B를 줬어. 뭐라고 주셨냐면 4대 5대 10이다라고 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사인 제곱 A분의 사인 B 곱하기 사인 C의 값을 구해달래요. 사인 법칙 들어오고 이제 좀 있으면 코사인 법칙 나올 건데 그런 법칙들이 등장하면서 너희들이 기가 쭉 빨리기 참 좋은 게 뭐냐면 너희들 표정 보니까 쉬어야 될 타이밍이란 거 알겠어. 여기까지만 딱 풀고 싶게. 애들 지금 표정이 지금 저놈 새끼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표정인데 알겠어. 여기까지만 딱 풀고 싶게 알았지? 조금만 진정해. 선생님 여기까지 끊을 수가 없어. 얘네들이 말하고 싶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선생님 방금 전에 되게 신기한 거 하나 했잖아. 뭐 가비엘이 이러면서 그치? 그럼 얘들이 여기 생각해서 가비엘이 모르면 되게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는데 안 그래. 가비엘이 몰라 상관없어. 교과 과정에서도 빠져 있고 가비엘이라고 하는 명칭 자체를 쓰지 않아. 너희들 대학 갈 때나 수능 볼 때나 어디서나. 근데 선생님 이거는 기억하고 있었지. 얘를 하나의 미지수로 둘 수는 있어야 한다. 이건 알고 있어야 한다고. 그건 교과 과정이 있어.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두 번째. 너희가 만약에 이러한 비례식을 보면 뭘 해야 할 줄 아니? 라는 것도 비슷한 얘기야. 이러한 비례식을 알게 되면 보게 되면 문제 조건에서 뭘 할 줄 알아야 합니까? 라는 건 되게 중요한 얘기야. 뭐냐면 이걸 연비라 부르는데 내가 여기서 이제 가끔 당황스러운 종자들을 만나는 게 이런 거거든. 이거는 다들 알 거야. A 대 B는 M 대 N이에요 라고 돼 있을 때 이걸 비례식이라고 그러잖아. 비례식 있을 때 우린 뭐 합니까?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이거 많이 쓰시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게 AN은 BM이 됩니다라는 결과에 많이 도달하잖아. 맞습니까? 근데 이건 되게 위험한 결과예요. 왜 위험하다고 얘기하냐면 물론 얘가 되는 건 참인데 이게 왜 이렇게 됩니까라는 이유를 알고 절로 넘어가야 돼. 만약에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얘네들을 만나게 되잖아. 그럼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뻘짓거리 중에 하나가 외항의 곱은 중항의 곱과 같고 내항의 곱과 같다 이렇게 써버려. 무슨 말인지 되지요? 한 번 정도 그런 이렇게 실수를 해봤던 거 아니면 유혹 정도는 받아봤을걸. 근데 선생님이 그걸 정확하게 딱 세 개 숫자로 깰게. 1대 2대 3은 각각의 항에 20 곱하면 2대 4대 6과 같다는 건 되게 뻔한데 곱하면 얼마? 곱하면 이미 깨졌지. 뭔 말인지 알겠어? 얘네들 곱하면 6이고 얘네들 곱하면 8이야. 그리고 얘네들 곱하면 다시 6대. 즉 세 개의 항이 연비로 나왔을 때는 내 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쓰시면 안 된다고. 그러면 여기서 일로 넘어갈 수 있는 아이디어가 뭐였습니까? 라는 걸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되는데 그때 아이디어가 뭐였었냐면 비례식은 항상 위치끼리 나눈다야. 그래서 이 식을 n분의 a는 같아요 뭐랑 n분의 b랑 같아요 라고 쓸 줄 알아야 되고
이해하셨어? 그런 의미에서 다시 아까 전에 가비엘이 했던 것처럼 하나의 문자로 표현해서 갖다 보면 여기로 와. 아니 여기서 대각선을 곱하시면 당연히 일로 와. 이게 결론이었던 거야. 이 과정을 생략한 게 내항의 곱은 중항의 곱이거든.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이거든. 그럼 세 개 항에서는 어떻게 가야 합니까? 라고 하시면 역시 이거와 똑같은 방법을 써야 돼. 봐봐. 내가 현재 이런 상태에 있을 때 각 자리의 위치에 B끼리 같다는 거잖아. 따라서 첫 번째 위치 4분의 AB는 같아요. 누구랑? 5분의 BC랑. 얘도 같아요. 누구랑? 10분의 CA랑. 이해하시겠냐? 여기까지 되셨어? 그래 놓고 이식 나오면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어떻게 가야 한다고? 하나의 문자로 통일시켜야 한다고. 되니? 그러면 아가들아 A, B는 4K, BC는 5K, CA는 10K가 나와. 이해되셨음? 여기까지 됐어요? 아까 전에는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변끼리 뭐 했었어? 더했는데 지금은 곱해져 있으니까 변끼리 뭐 해볼래? 곱해볼래. 좌변끼리 곱했더니 좌변에 A가 몇 개? 2개, B가 몇 개? 2개, C가 몇 개? 2개야. 따라서 A, B, C의 전체 제곱이 좌변의 결과. 어겐게 됐을까? 우변은 4K, 5K, 10K니까 얘네들 곱하면 20이고 거기다 10 곱하니까 200이고 K가 3개 있어. 그래서 200K 세제곱이야. 이해하셨음? 오케이? 자, 그리고 생각. 내가 결국에 풀고 싶은 건 얘걸랑. 그죠? 그리고 얘네들은 어떻게 대체가 가능하냐면 우리 아까 전에 다시 한번 봐봐. 사인 법칙의 결과 중에서 A 대 B 대 C는 같아요. 뭐랑 같다는 거 알고 있었어?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랑 같아라고 했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돼버리냐면 연비잖아. 오케이? 그럼 연비면 당연히 A 대 사인 A 앞에 있는 거 분모에 뒤에 있는 거 분자에 갖다 놓겠다는 위치의 의미야. 뒤집어도 상관없고. 이해하셨냐? 얘는 같아요. 누구랑? B분의 사인 B랑. 이해하셨어? 똑같은 의미로 뭐야? C분의 사인 C랑. 이식 나오면 항상 얘기하는데 그냥 K로 놓으시라니까요. 이해하셨어? 그럼 아까도 생각. 사인 A는 뭐야? AK. 사인 B는 뭐가 돼? BK. 사인 C는 뭐가 돼? CK로 바꿀 수 있잖아. 따라서 현재 여기 있는 이 식이 사인 A는 뭐가 된다고? AK인데 그거 제곱하라고 했으니까 A제곱 K제곱. 이해하셨니? 오케이? 분자는 어떻게 되니라고 하시면 사인 B. 사인 B는 뭐 돼? BK. 그래서 여기 BK. 사인 C. CK. 분모 분자의 K는 안녕? 결국에 나한테 구하라는 거 뭐 구하라고 한 거냐면 A제곱분의 BC 구하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이해하셨음? 몇 가 됐어? 그러면 얘를 어떻게 구합니까가 이제부터 핵심인데 얘 의미는 단순하게 이런 뜻이야. A제곱을 BC로 표현하시든 BC를 A로 표현하시든.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현재 여기 있는 이 식을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A제곱, B제곱, C제곱의 완전제곱이 200K 세제곱이 된다는 사실 하나 알고 있고요. 오케이. 두 번째 또 뭐 알고 있냐면 BC 자체도 알고 있어요. 이해하시겠어? 그러면 아가들아 BC 자리에 얘 갖다 집어넣는다고 치면 A제곱만 어떻게 표현한다라고 한 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해하셨어? 그러면 A를 표현하기 위해서 얘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오케이? 얘를 이용한다고 치면 A제곱은 200K 세제곱 남아 있을 것이고 B제곱 C제곱 일로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그지? 그럼 좀 귀찮지 않냐? 그지?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건 아니야. 갖다 집어넣으면 지네끼리 또 연립하다 돼. 근데 우리 여기 생각을 좀 하고 가자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지금 BC를 이걸로 표현하겠다고 하면 A도 뭘로 표현하면 그만이니까 그거 하나만 잡고 들어가 볼게. BC를 OK 갖다 써줄게. 그냥 여기 OK 이렇게 썼어. 그러면 A제곱은 뭘로 써줘야
A제곱 뭘로 써줘야 얘가 좀 약분되고 행복한 결과를 맞게 될까? 그렇지, K로.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BC를 이렇게 갖다 쓰겠다고 한다면 A도 뭘로 표현하는 게 행복하다고? K로 쓰는 게 행복하다고. 그럼 이제 끝. A만 구하고 싶어. 오케이? 그럼 현재 여기 있는 이 식에서 얘랑 연립했을 때 어떻게 바뀌냐면 여기다 OK 갖다 집어넣는 게 제일 편한 거야.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봐봐. A, BC가 있었는데 BC가 얼마라고? OK. 그리고 그거의 제곱이 200K 세제곱이라고 하는 식으로 되면서 가장 편한 식으로 바뀐단 말이야. 왜 이 생각을 하고 들어가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생각 안 하고 들어가면 막 갖다 집어넣다 보면 빙빙빙 돌다가 막 뭐야 이러고 있는 상태 된다고. 아시겠어? 자, 정리만 합시다. A 제곱 나올 거고요. 25K 제곱 될 거 아니야. 그럼 K 제곱 약분하니까 세제곱에서 K 제곱 약분하니까 K는 하나 남을 거고요. 오케이. 마지막으로 25 약분하게 되면요 8. 이해하시겠어요? 따라서 A 제곱은 8K라고 대체하시면 되겠네요. 결국에 답은 얼마입니까? 8분의 5 이렇게 나오시게 되겠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됐어요? 여기까지가 사인 법칙이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제 코사인 법칙 들어가야 되는데 코사인 법칙이 제1법칙하고 제2법칙이 있는데 이 교과과정 개편되면서 코사인 제1법칙은 사라지고 코사인 제2법칙만 등장하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은 제1법칙을 얘기하고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시간상 제2법칙은 오늘 얘기 못할 것 같고 제2법칙은 다음 시간으로 냅두고요. 제1법칙 오늘 정리하고 갑시다. 아시겠죠?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 코사인 제1법칙 갈게요. 아이고, 자, 우리 이제 마지막 얘기 좀 빨리 하고 갑시다. 코사인 제1법칙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너희 현 교과 과정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법칙이에요. 왜 없어졌냐면 활용 가치가 없어서 없어졌는데 이 코사인 제1법칙을 얘기하지 않고 코사인 제2법칙을 들어가기 조금 뭐한 게 물론 코사인 제1법칙 이용하지 않고 코사인 제2법칙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해요. 근데 되게 너무 뜬금없어. 갑자기 뜬금없이 없어. 이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해서 코사인 제1법칙부터 시작을 해서 코사인 제2법칙 넘어가겠습니다. 자, 코사인 제1법칙. 예전 교과 과정에서 제1법칙화 되어 있었었고요. 그리고 한동안 너희 윗선배들, 그러니까 너희가 교과서 바뀌었잖아. 이 바로 바뀌기 전에 있는 현재 고3 학생들 입장에서는 얘가 없었어요, 아예. 코사인 제1법칙도 없었고 코사인 제2법칙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너희 때 다시 재등장하게 됐는데 재등장하면서 코사인 제1법칙은 들어오지 않았고 제2법칙만 코사인 법칙으로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간 이유가 뭔지 아직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서 일단은 전체 과정을 다 한번 쭉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갑니까? 라고 하시면 얘 역시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무 삼각형, 임의의 삼각형 하나를 끄집어내요.
여기 있는 각을 A, 여기 있는 각을 B, 여기 있는 각을 C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변의 길이가 C가 될 것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변의 길이가 B가 되겠죠.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변의 길이가 얼마예요? 라고 보시면 스몰 a가 될 건데 스몰 a의 값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거냐라는 얘기가 코사인 제1법칙이에요. 되게 간단한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하는데 꼭지점 A에서 밑변에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그러면 두 개의 직각삼각형이 보이실 거야.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어져 있는 변, 주어져 있는 각에 의하여 왼쪽에 보이시는 직각삼각형 입장에서 주어져 있는 변, 주어진 각에 의해서 노란색 선분의 길이를 나타낼 수가 있게 되지. 근데 이 노란색 선분의 길이가 얼마냐면 코사인 관계에 있으니까 그것도 시작하는 값이 줬으니까 C 코사인 B라고 쓰면 되겠다 이해하시겠어요? 따라서 C 코사인 B에다가 마찬가지로 주어진 변, 주어진 각에 의하여 녹색 선분의 길이도 나타낼 수가 있겠지. 녹색 선분의 길이는 두 변의 관계가 이 각도에 대해서 코사인 관계에 있으니까 코사인을 곱하시면 되는데 시작하는 값이 좋기 때문에 B 코사인 C가 되겠다 이해하시겠어요? 따라서 B 코사인 C의 합이 스몰 a가 된다는 뜻이 됩니다. 간단하죠? 근데 얘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해석하는 게 되게 중요해. 사인 법칙도 마찬가지였었지만 사인 법칙을 선생님이 증명하고 난 다음에 그냥 외워 이게 아니라 걔가 어디서 활용 가치가 생기게 됩니까? 라는 걸 해석해 드렸었는데 사인 법칙 다시 한번 좀 떠올려 보시면 두 개의 변과 하나의 각을 알고 있으면 나머지 하나의 각을 알 수 있다. 혹은 두 개의 각과 하나의 변을 알고 있으면 나머지 하나의 변을 알 수 있다. 또는 외접원의 반지름과 관련돼서 한 변의 길이가 주면 대각의 크기를 알 수 있고 마찬가지로 외접원의 반지름과 한 개의 각의 크기라고 해서 한 개의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해석해 보시면 얘는 이래요. 오른쪽 우변을 주어진 조건이라고 생각하시고 왼쪽 좌변을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내가 어떠한 조건이 주어졌을 때 변 C와 변 B 얘네 둘은 변이죠. 마찬가지로 각 B와 각 C 얘네들은 각이죠. 그럼 주어진 조건이 뭐냐면 두 개의 변과 두 개의 각이 주어졌을 때예요. 두 개의 변과 두 개의 각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라고 하시면 한 개의 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이 있나? 이게 왜 이런 변이 있나 이렇게 해석이 되냐면 생각해봐. 각 두 개가 주어졌다는 얘기는 각 세 개가 다 주어졌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각 세 개를 다 주고 난 다음에 변 두 개를 알고 있을 때 우린 나머지 변 하나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사실 굳이 코사인 제1법칙 쓸 필요가 없어요. 왜 없어요? 라고 물어보시면 그냥 사인 법칙 쓰는 게 더 나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즉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거에서 요구하는 바가 너무 커요. 너무 많은 조건을 요구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게 한 개 변의 길이 하나 구하고 싶은데 변 길이 하나 구하고 싶은데 뭘 알아야 해? 라고 하시면 나머지 두 변을 다 알고 있어야 되고 각도 두 개를 알고 있다는 얘기는 세 개를 다 알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뭐 이거 뭐 이런 그럴 수는 있긴 하겠는데 이거 사실 그다지 좋은 공식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교과과정 개편할 때 얘를 뺀 것 같아요. 근데 얘를 빼버리고 나니까 코사인 제2법칙 유도하는 게 되게 억지스럽게 돼 있어 지금 현재. 선생님도 어저께 저번에 수업 준비하면서 개념서 쭉 훑어봤는데 코사인 제2법칙 증명 방법을 바꿨더라고요. 왜 바꿨나 봤더니 얘를 생략시켜버리면서 코사인 제2법칙을 각각의 삼각형에 대해서 다 유도하는 그런 좀 약간 불편한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염두해서 선생님이 이걸 미리 사전에 좀 깔고 갈게요. 우리 이런 것도 공식의 확장을 좀 시켜봅시다. 다음 시간에 어차피 필요할 거라서. A라고 하는 변을 구하려고 했더니 BC 변이 이렇게 필요하고요. 각이 BC가 필요해요. 그리고 얘네들 위치를 보시면 B하고 C가 엇갈려 있죠 이렇게. 그럼 우리 이런 식으로 코사인 제2법칙을 확장시킬 수 있을 건데 만약에 내가 변 B를 구하고 싶어. 뭐가 필요하겠어? 라고 생각해 보시면 A를 구하는데 BC가 필요했던 것처럼 B를 구하는 데는 AC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변 A랑 코사인 C가 곱해져 있을 것이고 플러스 변 C랑 코사인 A가 필요하겠다 이해하시겠어요? 됩니까? 마찬가지로 변 C를 구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겠어? 라고 하시면 AB가 필요하시겠죠? 그럼 AB가 어떻게 있을 거냐면 A랑 코사인 C가 B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변 B랑 코사인 A가 있어야 할 거라고요.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코사인 제1법칙 공식 3개를 얻게 되는데 이렇게 3개를 얻게 되는데 A는 C 코사인 B 더하기 B 코사인 C, B는 A 코사인 C 더하기 C 코사인 A, C는 A 코사인 B 더하기 B 코사인 A, 뭐 이딴 식으로 얻게 되는데 얘가 의미가 크게 없는 것처럼 얘네들도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선생님 이 의미 없는 식 가지고 뭐 하려고 이걸 사전에 깔아두세요 라고 했을 때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코사인 제2법칙 유도까지만 해봅시다. 자, 요거를 이제부터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왜요? 빨리 끝내줄 줄 아셨어요? 네, 정말 조금 남았죠. 유도까지만 할게요. 유도까지만.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해드릴 거예요. 야, 이런 고마운 선생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아, 진짜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되게 착한 것 같아요. 코사인 제2법칙 안 쓰셔도 돼요. 안 쓰셔도 돼요, 진짜. 다음 시간 어차피 여기서부터 다시 할 거니까. 그리고 현재 교과 과정에 의하면 얘가 코사인 법칙입니다. 코사인 제2법칙이라 부르지 않고 그냥 코사인 법칙이라 부르더라고. 우리 아까 전에 봤었던 코사인 제1법칙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A를 구하기 위해서는 BC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면 B 코사인 C 더하기 C 코사인 B 이렇게 들어오시겠죠. B를 구하기 위해서는 AC가 필요할 것이다. A 코사인 C 더하기 C 코사인 A 이렇게 들어오시겠죠. C를 구하기 위해서는 A, B가 필요할 것이다. A 코사인 B 더하기 B 코사인 A 이렇게 써지게 된다고요. 이 각각의 항한테 이러한 행위를 해봅시다. 첫 번째 시간대는요, 양변에 A를 곱할 거야. 양변에 A를 곱했더니 좌변은 뭐가 됩니까? 그러시면 A 제곱이 되시겠죠. 우변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시면요, AB 코사인 C 더하기 AC 코사인 B 이렇게 될 겁니다. 오케이? 두 번째 시계는 양변에 B를 곱해 봅시다. 그러면 좌변은 B 제곱이 될 거고요. 우변은 AB 코사인 C 더하기 BC 코사인 A 이렇게 되시겠죠. 세 번째 시간대는 양변에 C를 곱해 봅시다. 그러면 C 제곱이 좌변이 될 거고요. 우변은 AC 코사인 B 더하기 BC 코사인 A 이렇게 되시겠죠. 현재 이 식에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냐면 가장 위에 있는 식에서 밑에 있는 두 식을 뺄 거야. 그럼 좌변의 결과는 A 제곱에서 B 제곱 뺄 거고 C 제곱 빼겠죠. 여기까지 됐니? 우변의 결과는요, AB 코사인 C랑 AB 코사인 C가 없어지겠죠. AC 코사인 B랑 AC 코사인 B가 없어지겠죠. 남는 건 BC 코사인 A가 2개 남게 되는데 둘 다 부호는 마이너스입니다. 따라서 오른쪽 우변의 결과는 마이너스 2배의 BC 코사인 A가 돼요.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 식을 재정리를 한번 할 건데 좌변에는 A 제곱만 냅두시고요. 나머지 것들을 다 넘기시게 되면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배의 BC 코사인 A 이렇게 돼요. 우리는 여기 보이는 이 식을 코사인 제2법칙 그리고 너희 교과 과정에 의하면 코사인 법칙이라 부르면서 이제부터 찬양을 하기 시작할 건데 정말 엄청나게 찬양을 해요. 그리고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코사인 제2법칙만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잘 써먹어도 모든 삼각함수 문제에서 도형 문제는 다 풀립니다. 이 문제는 그만큼 매력 있는 식인데 왜 그래요? 라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와 마찬가지로 얘가 무엇을 나한테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뭘 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좌변에 있는 이 값을 내가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오른쪽 우변에 주어져 있는 이 값들이 주어진 것이 되겠지. 오케이? 그럼 아까 전과 비교해봐 아가들아. 아까 전에 이 상황이었어. 이 상황. 내가 A를 구하려고 했을 때 나한테 주어진 게 뭐여야 하냐면 나머지 두 개의 변과 나머지 두 개의 각이었어. 됐니? 그래서 선생님이 굉장히 비난했었잖아. 이거는 너무 많은 걸 요구한다고.
각 두 개를 알려달라는 얘기는 각 세 개를 다 알려달라는 얘기가 똑같고 내가 변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나머지 두 변을 다 알고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된단 말이야. 그에 반해서 코사인 제2법칙은 코사인 법칙은 내가 변의 길이를 하나 구하려 할 때 뭘 알아야 합니까? 라고 하시면 변 두 개를 알아야 되는 건 똑같은데 각의 개수가 확 줄어버렸지. 각을 몇만 알면 되냐면 각을 A 하나만 알면 돼요. 즉 아까 전엔 각을 두 개 알아야 되는데 두 개 알아야 되는 게 세 개를 다 알아야 한다는 얘기였잖아. 근데 이번엔 각을 몇 개만 알면 된다고? 하나만 알면 된다고요. 그리고 그 각은 정확하게 누구 의미냐면 내가 구하려고 하는 변의 대각입니다. 오케이? 자, 이 상황에 대한 마지막 인지만 하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내가 각 여기를 하나 알고 있어. 여기가 30도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까지 이변의 길이가 4고요. 여기서부터까지 이변의 길이가 6이라고 합시다. 자, 잘 들어. 얘네 뭐 암기하거나 유도는 어차피 다음 시간에 또 할 거야. 선생님이 지금 처음에 파악해드리려는 건 얘의 유용성 이거야. 오케이? 얘가 얼마나 유용한 거냐면 내가 어떤 각을 하나 알잖아. 그랬을 때는 자연스럽게 그놈의 대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 그럼 내가 각을 하나 알고 있잖아. 그럼 자연스럽게 나머지 대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고. 그때 뭐가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냐면 이 각을 감싸고 있는 두 변의 길이를 알고 있으면 된다 이 얘기야. 즉 두 변과 그 사이에 끼인 각을 알고 있으면 나머지 대변의 길이 하나를 구할 수 있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오케이. 그래서 우리 잠깐 여기 있는 이 값을 x라고 할게. 자, x값 구하는 연습한다. 그리고 오늘 집에 가면서 이 정도 흥얼거려 주길 바래. x제곱은 좌변 보시면 a제곱이지. x제곱은 이 새끼 제곱 더하기 이 새끼 제곱인데 얘네 둘은 어차피 덧셈할 거라서 위치 바뀌어도 상관없어. 오케이? 즉 4제곱 더하기 6의 제곱 또는 6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아무거나 상관없어. 그래서 4의 제곱 16 더하기 6의 제곱 36 마이너스 2배에 자 4하고 6 하나씩 갖다 쓰시고 그 사이에 코사인 값을 갖다 쓰시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오케이. 이 다음에 정리만 쭉 해보시면 52일 것이고 그 다음 마이너스 코사인 30은 2분의 루트 3이니까 약분하시고 나면 루트 3만 남겠지. 그래서 24 루트 3 이렇게 나와. 아시겠니? 따라서 x제곱값은 52 마이너스 24 루트 3 이렇게 구해지게 되는 거야. 이해하셨어? 앞으로 어떻게 활용되기 시작할 거냐면 내가 새로운 변의 길이를 하나 구하고 싶다라는 상황에서 나한테 필요한 건 두 변과 사이에 찡겨있는 각도야.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만 해도 뭐 그렇게 대단하나 싶잖아. 우리 다음 시간에 정말 그지 같은 거 한 번 더 할 건데 얘를 변형하기 시작해. 사인 법칙이 변형되는 것처럼 코사인 법칙도 변형이 돼. 그러면 정말 매력 터지는 식으로 바뀌어. 그러면서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뭘 정리해 드릴 거냐면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을 본격적으로 이제 확장시켜 놓을 건데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한테 말해줬던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은 밑변 곱하기 높이 그리고 삼각비 얘기하면서 두 변과 사이에 찡겨있는 각도 알고 있을 때 2분의 1 AB 사인 세타 모르면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봐봐. 그리고 세 번째가 내저번에 반지름 줬을 때 2분의 곱하기 삼각형의 둘레 곱하기 내저번에 반지름 여기까지는 말을 해줬을 거야. 모르면 다음 시간에 정리해 줄게. 오케이? 거기다 이제 우리한테 기깔나식 하나 더 추가되기 시작해. 무슨 말이겠니? 코사인 제2법칙 때문에. 아시겠어? 그래서 정말로 공식도 많이 등장하게 되고 그걸 적용시키는 상황도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오늘 테스트 보고 이 수업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 오늘부터 또 열심히 하시면 또 다음 주에 결과 어떻게 될지 몰라. 알겠어? 그러니까 좌절하지 마시고 차분히 정리하시고 그리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는 연습을 계속해. 그러니까 나는 학생들이 정말로 안타깝고 막 안쓰럽고 막 이뻐 보이다가도 확 짜증날 때 언제냐면 갑자기 자기가 세상 최고 불행한 것처럼 얘기하면서 못해 먹겠다고 할 때 그때 가끔 막 그런 생각이 들어. 악랄하게 얘한테 세상을 정말 보여줄까? 뭐 이런 생각. 너네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힘들게 일하시고 계시는지 우리 삼촌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알려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힘든 건 맞는데 너희들만 힘든 건 아니니까 조금씩 인내하시면서 노력할 수 있게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수업 때려 수고 많으셨고 우리 다음 시간에 웃으면서 봅시다. 안녕히 가세요. 아 숙제는요 있죠. 네 그러세요. 이번 주 목요일 날까지 숙제는요. 코사인 제1법칙하고 코사인 제2법칙을 증명을 좀 해보세요. 사인 법칙이랑. 이거 정말 많이 중요해요. 그 수리 논술에서도 그렇고 구술 면접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문과 학생들 너희 때 입시 전형이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현재까지는 경영대하고 경영학과 가려면은 수리 논술 준비하셔야 됩니다. 문과 학생들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증명하는 거 꼭 똑바로 해오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시험 본 것도 네 사인도 사인이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리고 그 테스트 받던 거 오답 정리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예, 그리고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 상담 신청하는 거. 오케이. 아셨습니까?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